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는 바람에 인생이 바뀐 사나이. 바로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죠. 장장 17년이란 시간을 거쳐 완성된 빅토르 위고의 5부작 레 미제라블은 제목에서 말하듯 비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대한 작가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과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의 악을 고발하고 선한 인간의 양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신이 만들어주신 숙명이 인간이 만드는 운명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편견과 악에 대한 선과 양심의 승리를 그리고 있지요. 문학소리 드라마 명작은 장편 소설을 오디오북에 맞게 짧게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명작 오디오북을 통해 명작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레 미제라블의 등장인물입니다. 장발장, 빵 한 조각으로 전과자가 된 사나이, 신부, 은촛대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한다. 자벨 경감, 장발장의 정체를 의심한다. 코제트, 장발장이 입양해 키우는 고아 소녀. 마리우스, 성인이 된 코제트를 사랑한다. 은촛대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한 신부의 사랑을 통해 장발장은 선한 눈으로 세상에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 미제라블을 드라마 명작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겨울 해질 무렵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몹시 초라해 보이는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내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재워줄 수가 없소. 다른 데로 가보시오. 사람들은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사내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찬 들판에서 잠을 잔 사내는 온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사내는 자그마한 성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내는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인자한 모습의 신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며칠 전 석방되었습니다.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쓰러질 지경입니다. 제발 제게 자비를 베푸시어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장발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신부는 하녀에게 저녁상을 차리고 잠자리를 봐주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마침내 사내는 신부의 집에서 배를 채우고 훌륭한 침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은그릇에 담긴 푸짐한 식사를 마친 뒤 장발장은 기진맥진한 몸으로 옷도 벗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몹시 가난한 정원사의 집에서 태어난 장발장은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 사는 누이와 조카들을 돌보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배가 고파 울부짖는 조카를 위해 장발장은 그만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발장은 붙잡혀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굶주리고 있을 조카들 때문에 몇 번이나 탈옥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붙잡혀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단 2덩어리의 빵이 장발장의 운명을 이렇게 어이없게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문득 식사 때 보았던 은그릇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장발장은 자기도 모르게 벽장 속에서 은그릇을 훔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부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마 뒤 신부의 집으로 장발장이 경찰에게 목덜미를 잡혀 들어왔습니다. 신부는 약간 놀란 듯 했으나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장발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웬일이요? 당신에게 드린 은그릇은 어떻게 하고 빈손으로 오셨소? 참, 은초 때도 드렸는데 그건 빠뜨리고 안 가져가셨더군요. 신부의 말에 장발장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찰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은 도둑이 아닙니다. 제가 은그릇을 드렸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꽉 쥐고 있던 목덜미를 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가자 신부는 장발장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은그릇은 당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장발장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신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느 도시에 정착한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감추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성실하게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그 고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국왕은 장발장의 이런 선행을 높이 사고 그를 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 오른 장발장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자벨 경감만은 항상 장발장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감시했습니다. 한때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자벨 경감은 범죄자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마들렌 시장은 은그릇을 훔친 장발장과 정말 닮았어. 자벨은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발장과 닮은 마들렌 시장의 정체를 의심하여 뒤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레바퀴에 노인이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장발장은 거침없이 수레 밑으로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장님 만세! 마들렌 시장님께서 수레에 깔린 노인을 살리셨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자벨 경감이 장발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저 무거운 수레를 들어 올리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죠. 그는 흉악한 죄수였습니다. 자벨 경감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발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자벨 경감이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발장, 반드시 너를 잡고야 말겠다. 자벨 경감은 더욱더 마들렌 시장을 장발장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남자와 다투다가 자벨 경감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자벨 경감은 그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며 6개월 동안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명령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제가 갇혀 있으면 여건방 주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내 딸 코제트를 영영 만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인은 울부짖으며 자벨 경감에게 매달렸지만 자벨 경감은 여인의 애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죄가 없소. 내가 다 봤소. 젊은 남자가 먼저 이 여인을 괴롭혔소. 그러니 그 여인을 풀어주시오.
자벨 경감은 장발장이 못마땅했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풀려난 여인은 장발장에게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발장은 여인의 딱한 처지를 차마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대신 빚을 갚고 코제트를 데려다 주리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오. 장발장은 여인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로 장발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자벨 경감이 찾아와 다짜고짜 장발장에게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들린 시장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동안 시장님을 의심했습니다. 시장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장발장이라는 범죄자와 몹시 닮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장발장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의심한 것을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벨 경감이 용서를 빌고 돌아간 뒤 장발장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이 가슴 아팠지만 장발장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들렌 시장으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장발장, 너는 사랑을 베푼 신부님을 배신할 것인가? 그러면 너는 영원히 축복받지 못할 것이다. 장발장의 마음에서 양심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장발장이오. 그러니 그 자를 풀어주시오. 결국 장발장은 재판장으로 걸어가 스스로 자신이 진짜 장발장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장발장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후 장발장은 사랑하는 딸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이 슬픔을 못 이겨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불쌍하게 죽은 여인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감옥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꾸며 감옥을 탈출한 장발장은 곧바로 코제트가 있는 여관방으로 향했습니다. 못된 여관방 부부는 8살밖에 안 된 어린 코제트를 마구 구박하고 하인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장발장은 여관방 부부에게 여인이 진 빚을 대신 갚고 코제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엾은 코제트를 내 딸처럼 키워야겠구나. 코제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나와 조금도 다를 바 없어. 장발장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코제트도 장발장을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점점 밝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귀여운 코제트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장발장은 다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벨 경감이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발장 혼자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어떤 거지가 얼굴을 들어 장발장을 빤히 쳐다보다가 눈길이 마주치자 곧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순간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설마 자벨 경감이... 자벨 경감이 코앞까지 뒤쫓아온 것을 눈치챈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리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자벨 경감을 피해 겨우 도착한 곳은 어느 수녀원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수녀원에서 일하는 노인에게 하룻밤 쉬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마들렌 시장님이 아니십니까? 그 노인은 장발장이 수레바퀴에서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생명의 은인인 장발장이 수녀원에서 정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정원사의 일은 별로 힘들지 않았으며 더욱이 수녀원은 경찰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안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제트는 수녀원 기숙사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동안 위태로운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가. 장발장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한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발장과 코제트는 비록 숨어 사는 처지였지만 마치 친아버지와 친딸처럼 지내게 되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장발장은 어느덧 아름다운 숙녀가 된 코제트를 바라보며 코제트와 떨어져 사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제트는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은 이런 위험한 프랑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제트를 데리고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코제트는 사랑하는 마리우스와 헤어지는 것이 몹시 슬펐습니다. 마리우스, 오늘 아침 아버지께서 영국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랑하는 코제트, 나는 당신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소. 빨리 가서 결혼 허락을 얻어오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일찍 부모를 잃은 마리우스는 외할아버지께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외할아버지가 마리우스의 결혼을 선뜻 승낙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코제트, 결혼 허락을 받지 못했소. 프랑스는 위험하니 어서 아버지와 영국으로 떠나시오.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사랑하오. 마리우스는 코제트에게 편지를 보내고 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다. 싸우다가 용감하게 죽는 거다. 혁명을 일으킨 친구들의 뜻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마리우스는 총을 받아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내가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마리우스가 자세히 보니 그는 자벨 경사였습니다. 정부군의 스파이로 몰려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샹블리 거리에서는 마리우스가 있는 혁명군과 정부군 사이에 필사적인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은 그 수가 많은 데다 무기도 충분해서 혁명군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리케이드가 무너졌다. 빗발치는 총탄을 막을 사람이 필요해.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부군의 총탄이 워낙 빗발치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60살이 훨씬 넘은 늙은 노인이 거침없이 달려가 갈라진 틈을 담요로 막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장발장이었습니다. 마리우스가 코제트에게 보낸 편지를 읽은 장발장은 차마 프랑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민혁명군이 전진했을 때 장발장은 포로로 잡혀있는 자벨 경감과 마주쳤습니다. 장발장은 자벨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자벨이 장발장을 잔뜩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 칼로서 나를 죽여. 복수하란 말이야. 그러나 장발장은 잠자코 자벨의 몸에서 밧줄을 끊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의 몸이오. 자벨은 어리둥절해서 머리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발장이 그를 뒤로 하고 떠난 후 자벨 경감은 평생 장발장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싸움은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정부군이 총공격을 감행하자 시민군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스는 정부군이 쏘는 총탄에 어깨를 맞고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장발장은 기절한 마리우스를 업고 가까스로 전쟁터를 빠져나와
마리우스의 외할아버지 집에 몰래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리우스가 다친 것을 알게 된 코제트는 마리우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안 마리우스의 외할아버지는 결국 둘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윽고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이 시작되었을 때 외할아버지의 바로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장발장이 기어이 자리를 뜨고만 것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을 흉악한 범죄자로 오해하여 코제트와 결혼하고 오랫동안 장발장을 찾지 않았고 코제트도 장발장을 찾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발장은 결혼식장에서 몰래 빠져나온 후 코제트를 시집보낸 슬픔에 빠져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나이가 들고 몸마저 쇠약해져 차츰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코제트가 보고 싶다. 잠시라도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내 생명도 끝나가지 않는가. 장발장은 지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누이와 살던 일, 조카들의 배를 채워주려고 빵을 훔치던 일,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몇 번이나 탈출하려다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하던 일, 신부의 집에서 몰래 은그릇을 훔치던 일,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노릇을 하던 일, 그리고 자벨 경감. 장발장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추억들이 점점 또렷하게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코제트는 장발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코제트야. 다시는 너를 못 볼 줄 알았는데. 장발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제게 가장 소중한 코제트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마리우스가 장발장 앞에 내놓은 것은 2장의 신문이었습니다. 한 장에는 마들렌 시장과 장발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에는 자벨 경감의 자살 기사와 함께 자벨이 혁명군의 포로로 잡힌 것을 장발장이 살려주었다는 내용이 큼직하게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코제트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고 또한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2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저희와 같이 가세요. 아버지 방도 잘 꾸며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세 식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이제 저희와 함께 살아요. 마리우스도 코제트도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장발장이 힘없는 손으로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손을 잡으며 겨우겨우 말했습니다. 코제트야. 그리고 마리우스.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단다. 마리우스, 코제트를 잘 부탁하네. 이제 빛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장발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을 잇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목청껏 외쳤으나 장발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의 머리맡에 있는 2개의 촛불만이 조용히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